세계인과 함께하는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해 3회째 개최하는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요. 한국독서개발연구원과 중랑방송에서 주최하고 사랑나눔 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장스여성병원, 한국패션모델리스트협회, 투모로우 매거진,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및 이런 행사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에 오늘 이 대회가 더욱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사랑나눔 후원회는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설립되었고요. 교육봉사활동, 재능기부, 그리고 다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랑나눔 후원회의 활동이 담긴 홍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You light up the sky, make days from the night. Whoa. Look at me, give me everything that I need, 'cause all that I see is just you and me, yeah. We're careless and free, and we'll never leave. We'll make it last forever. And all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hope these nights will last forever with you. No one knows what we've got together, and it's these nights that feel so right, yeah. Take it on, you and me can take on the world. We'll just run, we're high as the sun. Take it from me, we're happy to be spending these nights together. And all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I hope these nights will last forever with you. Here with you, no one is shining brighter. You light up the sky, make days from the night. Whoa. Look at me, give me everything that I need, 'cause all that I see is just you and me, yeah. Careless and free, and we'll never leave. We'll make it last forever. And all I want these nights to last forever with you. 올해는 이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전 세계 13개국에서 함께 참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또 울고 또 웃을 아름답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개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요.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줌에 지금 100여 명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환호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제3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셨지만 또 축전을 통해 마음을 전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회의원 서용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대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용규입니다. 한국어를 통해 교류하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제3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언어를 통해 마음으로 하나 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참가자 한 분 한 분께 한국의 문화가 행복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본래 언어에 한국어가 더해져 풍성한 소통이 되니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성껏 이 대회를 준비하신 사랑나는 후원의 신문자 회장님과 관계 기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행정안전위원장 중랑갑국회의원 서용교 드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박홍근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중랑구1 국회의원 박홍근입니다. 사랑나는 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독서개발연구원과 중랑방송이 함께 주최하는 제3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 낯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다문화 어머님들의 아름다운 노력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대회가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꿈에 대한 마중물이 되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박홍근 드림.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던 중랑구의회 의장 윤승희님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다고 대신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의장 은승희입니다. 먼저 제3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요즘같이 여럿이 모이기 힘든 시기에 비대면 한국어 말하기 대회라는 세계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사랑나는 후원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을 챙기기 바라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의회 의장 은승희.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전 외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중랑구의회 의원 황보현님께서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황보현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직접 함께 해주셨는데요.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량구의 왕보현 구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지건설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께서 같이 오셨고 일로 오시죠, 뭐 같이.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3회 세계인을 함께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사랑나눔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를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우리 다문화에서 어떤 단어를 조사를 했는데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 나눔의 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할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렇게 언어로서 서로의 문화를 익혀간다는 것이 상당히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간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빌어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그 언어를 가르쳤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은 아니고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웃음을 자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있더라도 그걸 우리가 시도하고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한국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언어 능력을 일취월장할 수 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간단히 하면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심사를 하는 우리 조현주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님들 노고에 관심 들고, 우리 부교수님은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도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박정희 심사위원님, 이미진 심사위원님, 그 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세계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이 자리에 해주신 왕보현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오늘 참가자들의 발표를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머로우 매거진 대표이사이신 조현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닥터로 제타올 작가 박정희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회장 부두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초안산 도자기 센터장 김동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학 교수이신 임유진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심사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용과 구성 그리고 독창성으로 이루어진 문학성이 40점입니다. 그리고 발표력이 50점인데요. 발표력은 발음, 태도, 암기력 그리고 표현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창성은 10점인데요. 창의성과 그리고 청중의 반응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줌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함께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가자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15명의 참가자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중국의 서서운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 안에 빛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한국외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 서서운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사람을 읽고 귀로는 사람을 얻는다.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1, 2, 3의 법칙이 있습니다.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3분간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상대방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1, 2, 3의 법칙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녀가 어리고 잘 모른다고 생각하여 이 1, 2, 3의 법칙을 놓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흐르지 못하고 단절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1, 2, 3의 법칙을 가장 잘 지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어떤 위인보다도 우리 엄마를 가장 존경합니다. 엄마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말 잘 듣습니다.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말을 항상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가 뭐 알겠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상의하면 다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물론 엄마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없다는 거 아시겠지만 그러나 엄마는 그저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한국에 유학하고 싶다고 엄마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엄마는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상대를 잃고 싶지 얻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몰라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맙니다. 그럴 때는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셨던 1, 2, 3의 법칙이 떠올려 보세요.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3분간 대화하기. 그 순간만큼 내가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진심을 두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저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마음,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갈수록 엄마가 늙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제 안에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존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번 참가자 베트남의 타오님의 순서입니다. 제목은 가슴 뛰는 꿈입니다. 할머니, 나 이 다음에 크면 한국으로 유학 갈 거야.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에 폭 빠져 살던 어린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래서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도시, 활기차게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한다면 아주 많은 것들, 이를테면 마르고 책임감 있게 일하기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유학? 그건 좋은 대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나 가는 거잖아. 보통 우리 가족에서 유학을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탈출구쯤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온 열정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한국어 토픽 2급 딸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부를 못해 유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베트남의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가족들이 저의 그런 모습 보고 결국 마음을 바꿔 나중에는 제가 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전에 빌리 에리어트란 남자 발레리노 이야기를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레리노를 꿈꾸는 소년이 그의 열정으로 그를 반대하시던 아버지마저 감동하게 해 결국 아버지의 응원을 받으며 로열 발레단 멋진 발레리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레는 여자나 하는 거라고 빌리의 꿈을 크게 반대하시던 아버지마저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감동하시는 걸 보고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안 세상의 편견이나 선입견과 싸워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슴 뛰는 꿈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나가 보세요. 세상의 편견도 현실의 벽도도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여력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빌리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에 와서 또 새로운 꿈을 꿉니다. 제 꿈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를 가깝게 하고 교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문화kon텐츠학과 다니며 오늘도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날이 와도 저는 지금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우즈베키스탄의 무합바트님입니다. 제목은 따끈따끈한 안녕하세요. 면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하바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뜨끈뜨끈한 면허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저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도 어려운 운전면허 취득을 순한국어로 보고 합격하고 긴 도전 후에 성공을 했습니다. 면허증 없는 저희 생활은 어렵고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하고 아이들은 시립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제가 직접 데려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는 자전거 태우고 또 하루에는 유모차 태우고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오면 저희가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도 잘 오지 않고 서비스가 분친절하였습니다. 게다가 제 바쁜 스케줄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학교에서 다문화 강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돈 번역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공연을 했는데 너무 바쁘고 버스는 3-4번 갈아타고 지하철도 자주 이동했습니다. 2018년에 7월에 장마철 한참 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택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또 한 손에 둘째 애를 안고 버스를 탔는데 내릴 때 넘어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신경 많이 쓰고 노력 좀 하고 해서 힘을 내고
면허증을 꼭 발급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재도전을 했습니다. 좌측, 우측, 그 다음에 우회전, 좌회전, 순 한국어가 아닌 한자가 섞여 있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필기 시험을 합격한 후에 제가 어렵게 모아둔 100만 원으로 학원을 등록해왔습니다. 드디어 면허증을 받았는데 이 면허증 받는 지도 벌써 1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날 1년인데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꿈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꿈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보고 노력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참가자 미국에서 온 써니입니다. 제목은 말보다는 마음보기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온 써니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고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아버지, 아가씨, 그리고 남편과 10개월 아들까지 7명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자상하시고 어머니는 강하시고 우리 아가씨는 조용하고 저는 매우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들과 사는 것은 특히 실태과는 정말 어렵죠. 하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머리는 이렇게 해. 그 색깔은 네 피부 색깔 맞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 시어머니 계속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저는 혼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도 괜찮아 라고 했던 생각은 다른 거 괜찮지 않아 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저의 곱슬머리, 검은 피부, 활동적인 성격 등 저의 모든 것은 창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식으로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저는 더 예민해지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하게 들으시나요? 어느 날 저는 한국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가씨가 언니 너무 시끄럽다 라고 말하면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언니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간식을 사오셔서 저희 컨디션을 물어보실 때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건강해라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필요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져다 주십니다.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시댁에서 살면서 서로 달라도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누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관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허영숙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말보다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허영수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 명절 지내던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중국 춘절 생각납니다. 중국에서는 춘절 다가오면
집집마다 잔치를 준비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 우리 집 앞에 도착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복자 거꾸로도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춘절 전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곳곳에 폭주 소리, 공연, 매일 공연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명절 지낼 때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국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상가집 가자고 해서 너무 좋아서 쇼핑하는 줄 알고 빨간 원피스 입고 우리 큰아들 데리고 차를 탔어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한 건물 지하로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덕차에서 옷차림 보시는 어머님께서 무지 황당해 하셨고, 그래서야 쇼핑한 상가 아니라 장례시장 상가집이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아버님 거실 바다 누워서 두 손 두 발 하늘 위로 올리면서 혼루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귀여워 보여서 아버님 재미있게 놀고 있네요. 귀여우세요. 그때 옆에 계신 어머님께서 절 말 듣고 화를 내셨어요. 그때는 어머니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렵고 반말과 존댓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배우면서 재미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는 어머니 생신 때에 온 가족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데요. 너무 기분 좋으신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제 숟가락 위에 고기 반찬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서 사양하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 너무 배불러서 안 드실래요? 이야기하자 온 가족 한바탕 웃음거리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 아줌마가 되었는데 명절 때 춘절 그리워하기보다는 명절 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이제는 잘합니다. 그동안 한국어 배우면서 많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버님도 어머님도 모두가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존칭을 잘 못해서 지금도 가끔씩 실수를 하지만 마음만은 존경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가족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도 중국에서 온 참가자인데요. 진효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코로나 속에 피어난 감사의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진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중국 단동입니다. 초등학교 딸 둘 데리고 작년에 12월 달에 고향을 방문했어요. 일주일간에 우리 시장도 가고 좋은 장소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 받았어요. 코로나 시작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려움 속에서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너무 피하고 싶은데 절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처음 전화 왔을 때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남편도 호텔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마스크 없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호텔 통행 금지되고 심지어 밥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밥 나오지 않았어요. 확진자를 확인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열체크해 주셨어요. 무척 두려웠어요. 마스크 아무리 구해도 없었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도시가 마비되고 옴짓하게 못했어요.
친정 엄마가 먹을 것과 빵을 갖다 주셔서 살아나가야 되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태 속에서 제가 감사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좀 점점 많아지고 이런 비슷한 호텔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가 배도 비행기도 뜨지 않고 송금도 안 되는 상태에서 비행기표 구해주었어요. 하지만 먼 심야 가야 되는데 당연히 청소 아줌마가 마스크 구해주셨어. 그리고 초등학교 동창이 심야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차할 때마다 우리가 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불안감을 커졌어요. 그때 저는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힘을 났어요. 공항에 돌아왔을 때 저 아이 둘 데리고 안심이 되었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가발을 잃어버리는데 사람들이 가발을 찾아주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긴 줄 쓰는데 제가 한국 국적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나에게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사랑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코로나 어렵지만 행복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인 파라과이에서 참석한 참가자입니다. 이름은 에세겔인데요.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세겔입니다.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라과이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K-pop 열풍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한국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어디도 갈 수 없게 되어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파라과이도 점점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파라과이의 많은 사람들이 활동에 대한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심각한 것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립되어져 가고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쁘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서로 힘을 합하고 교류한다면 너다운 지혜를 얻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있고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어느 대회처럼 한국어를 하는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외국으로 마음의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누이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어려운 것은 좋은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에서 온 누이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알래스카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알래스카는 미국에 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쁜 집도 있고, 푸른 나무도 있고, 야생동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 여러분 좋아하시죠? 연어가 너무 맛있어요. 무엇보다도 알래스카에는 오로라가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한국에 있냐고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 왔어요. 그런데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친구하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선생님, 한국어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맞아. 외국어는 어려워. 그런데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부담을 넘으면 마음이 강해져. 내가 어려운 것도 해보고 싫은 것도 해보면 마음이 강해져.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하고 괜찮아.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하면서 도전하고 계속 한국 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보다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운 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얀마의 에이프릴님의 순서입니다. 제목은 내 꿈은 진행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에이프릴입니다. 2016년에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니 언어 업무도 어렵고 아기 병원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한국어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특강 시간에 미얀마어 통역할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었는데 오래된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고 정말 부끄러웠고 미얀마 친구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한국어 가장 잘하는 미얀마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제 꿈이 생각났습니다. 꿈을 계란과 같고 꿈을 이루는 것은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꿈을 꾸고는 있지만 계란 속에 있어서 밖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꿈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병아리가 됩니다. 하지만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한국 친구들 덕분에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넣어두었던 통요사의 꿈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제 꿈이 부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병아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계란 속에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꿈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미얀마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의 통역사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네, 제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요코야마 모토코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내 작은 선생님. 작은 선생님, 요코야마 모토코. 코로나가 시작된 3월경이었어요. 마스크를 약 앞에서 줄을 서서 사야 되는 시절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머리에 눈빛이 무서운 60대 아저씨가 대치기를 하며 약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아저씨 줄 서야 되죠. 그 말에 아저씨는 짜증 내면서 저 뒤에 줄을 섰어요. 얼마 후 앞에서 전년의 여자친구가 뒤늦게 와서 수다를 돌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야, 뭐야? 나한테 줄 서라고 해놓고 그 여자한테 줄 서라고 안 해? 저는 놀랐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자 아저씨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해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기에 줄 섰던 모든 사람의雰囲気가 긴장되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7살 정도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기 상어를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걸어왔어요. 줄 서 있던 엄마한테 애교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여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무인기를 활짝 빠르게 만들었어요. 그의 아저씨도 자연스레 화를 가라앉히고 진정했어요. 저도 아저씨에게 사과를 드리자 아저씨는 나도 화가 나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무엇이 아저씨의 마음을 변하게 했을까요? 바로 여자아이의 밝은 노래와 춤이었죠. 즐겁고 밝은 마음을 어둡고 무거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실은 어둡고 무거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저씨가 아니라 저였어요. 힘들 때는 짜증도 내고 싸우기도 하죠. 그럴 때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면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아이처럼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그때 그 아이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귀여운 나의 작은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자는 중국의 따이핑입니다. 제목은 혹이 없는 전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의 시미아에서 온 나이핑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면 무엇을 먼저 할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겠죠.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4년 되었지만 왜 아직까지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걸까요? 한국에 왔을 때 공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맨 처음에 1, 2, 3, 4, 5, 6, 7, 8, 90부터 열심히 공부했어요. 항상 밖에 나가면 누가 저한테 길을 물어볼 때 저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발음이 안 돼서 상대방이 뭐 알아들으면 창피하고 속상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상처받는 일이 남편이 저한테 한국어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도 다니고 발음도 수정하고 단어하고 문법 지진 공부하고 아들한테도 발음 배워서 아들한테 자주 제 발음이 왜 이상한지 물어보고 회사를 다녀도 말 못해서 1살 어린 친구한테 매일 단어 배워서 어디서 쓰는지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어디에 놀러 갈 일이 있으면 회사의 동료들에게 말은 하는데 제가 발음이 좋지 않아서 대략 어디인지를 말해서 동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회사의 동료들이 제가 말한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여행지를 이것저것 말하고 그 중에서 누가 정답을 맞추면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어 공부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의 한국어 실력은 능력한 만큼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꽃처럼 피지 못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새싹처럼 매일 꾸준히 능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파라과이의 루한님의 발표입니다. 내 안에 다 있단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과이의 루한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고 하루하루를 생각 없이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하겠구나.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재미있어서 번역가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공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루한, 힘들어하지 마. 내 안에 다 있단다. 개구리가 얼쟁이 때는 아무것도 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앞다리도 뒷다리도 다 숨어있어.
시간이 지나면 개구리가 펄쩍펄쩍 되게 될 거야.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이 다 있단다. 그날 이후 꿈을 향해 내미는 발자국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도전이었습니다. 언어가 잘 늘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돌렸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다 있구나. 난 이미 개구리가 되었구나. 생각하니 공부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했지요.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원하는 것만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꿈이 생겼고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다 있구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발표자가 3명이 남았는데요. 이번 13번째 참가자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중국의 후츠친님의 발표입니다. 뼈다귀 해장국.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河南省에서 온 후즈치입니다. 중국에는 배가 불러야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국 반찬들이 과자도 아닌데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 하나같이 빨갛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있어도 김치를 꼭 넣어야 하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을 저를 데리고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남편이 뼈에 있는 살이 발라 소스에 찍어 먹고 남은 고무들에 밥을 풍덩 말아 까불기와 함께 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전혀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겠어서 남편 먹는 모습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밥을 먹기는 먹는데 살아야 하니까 먹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하는 남편에 따라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 맛있네? 깍두기가 이런 맛이구나. 국물에 말라서 먹으면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반찬들의 맛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왜 못 먹었을까 생각하니 나한테 중국에서 먹었던 반찬들의 기준들이 이기구나. 몸은 한국에 왔는데 맛은 중국 맛이니 당연히 안 맞았던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삶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내 마음까지 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을 깨고 내 생각을 바꿔서 들어봐야겠다. 이것도 내 생각이고 내 기준도 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신앙생활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흉을 보고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죄가 많아. 천국에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제 기준과 다른 사람은 많이 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미움이 있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되어다는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볼 때 죄가 많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지만 이거는 내 생각이고 신앙은 말씀 기준인데 하고 제 마음 바꿔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저도 천국을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남편과 자주 뼈다귀 해장국을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입맛도 생각도 내 기준을 깨니까 행복이 찾아오네요. 여러분,
기준을 깨고 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신혜연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똑같은 행복은 없다. 어머, 중국인도 컴퓨터 잘 하시네요. 얼마 전 센터에서 일할 때 한국 젊은이들이 신기한 드럼을 받아보았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 사람은 컴퓨터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난 신혜연입니다. 부모님이 농사일 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6살 때부터 동생들을 업어서 키웠거든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웬만한 농사일은 거뜬히 다 해봤어요. 어릴 적에 중국에 살 때는 한족 아이들이 우리에게 고려인이라고 놀려대며 돌을 던지고 욕을 해서 무시당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오면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도 다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외국인에게 왜 재난지원금을 주냐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속상했거든요. 중국 고향에 다녀온 친구들한테 코로나19를 가져온 사람 취급받기도 했고요. 속상했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이 심했던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희 건강보다는 아들에게 밥을 잘해주는지 궁금해하셨고, 시아버지는 왜 안부 전화 안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남녀 차별이 심한 것 같고 그게 늘 생각나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힘든 일이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나? 그런데 우리 딸, 중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는 힘든 일도 있고 오해도 하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잖아요. 꽃길만 걷고 싶지만 매일 좋은 길만 걸으면 물론 좋죠. 근데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면 결국 사막이 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돈도 잘 벌고 대접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힘들어도 오해를 풀고 서로 배우며 알아가는 것도 소중한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 국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함께한 한 국민이 되어가는 것도 즐거운 시간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부의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미얀마의 웬네님의 발표입니다. 제목은 행복을 코디하는 건축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양호에서 온 웬레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 K-POP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한국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 여성들의 이사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스타일이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보면 볼수록 열정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한국이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매일 한국 문화를 듣고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려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 미얀마는 중국과 태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들 5,400만 명 정도의 주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와서 가장 힘든 점은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베트남 쌀국수 같은 무고기 육수로 만드는 모잉가라는 음식이 가장 생각이 나고요. 부모님도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코딩입니다. 사람들의 이미지에 맞게 블라우스, 스커트, 바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 디자인해서 그 사람이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주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건축공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 시공, 감독하는 일입니다. 제가 배우는 학문으로 부모님과 같이 함께 살고 싶은 멋진 집을 직접 설계하고, 푸른 잔디가 보이는 거실하고, 엄마를 위해 편리한 주방, 아빠를 위한 안락한 의자까지 제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고향에 미얀마에 돌아가며 반성구에 들어가서 건축공학을 이용해서 무대 설치나 반성 스튜디오의 과거, 현재, 미래의 건축물을 조합해서 저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건축미와 미얀마의 전통을 살리면서 카페나 집도 설계해서 새로운 건축 양식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코디이지만 지금은 멋진 건축가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건축이지만 이상을 잘 꾸며주는 코디와 건축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건축하고 제가 하고 싶은 코디는 할 수 있게 둘 가지 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도전하다 보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5명의 일부 발표자의 모든 스피치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5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요. 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